어르신들, 혹시 최근에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 안 다쳤어 하고 넘어가셨나요? 낙상은 65세 이상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합병증이 생기고 1년 안에 20에서 30%가 사망합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만들고 근력 운동을 하고 신발을 바꾸면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낙상 예방법과 만약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8세 할머니께서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손주 장난감을 못 보셨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가시다가 발에 걸렸습니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누운 채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족들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주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중 폐렴이 왔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퇴원 후에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습니다. 보행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집에만 계시게 됐습니다. 우울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셨습니다. 장난감만 치워뒀어도, 불만 켰어도, 손잡이만 있었어도 왜 나이가 들면 잘 넘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력이 떨어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귀 안쪽의 균형 기관이 약해집니다. 비틀거립니다. 셋째, 시력이 나빠집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장애물을 못 봅니다. 넷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손을 못 짚습니다. 다섯째, 약을 많이 드십니다. 혈압약, 수면제, 진통제가 어지러움을 일으킵니다. 여섯째,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뇌졸중, 관절염이 보행을 어렵게 합니다. 낙상이 위험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골절이 생깁니다. 특히 대퇴골, 손목, 척추가 잘 부러집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더 쉽게 부러집니다. 대퇴골 골절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회복 기간이 깁니다. 둘째, 머리를 다칩니다. 뇌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면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합병증이 생깁니다. 골절로 입원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폐렴, 욕창, 혈전이 생깁니다. 이것들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재활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이 느립니다.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장애가 남습니다. 다섯째, 낙상 공포증이 생깁니다.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걷기를 꺼립니다. 외출을 안 합니다. 근력이 더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여섯째, 독립성을 잃습니다. 혼자 생활하지 못합니다.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낙상이 잘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70%가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욕실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물기가 많습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넘어집니다. 변기에서 일어설 때 넘어집니다. 침실도 위험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 넘어집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집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에 걸립니다. 거실도 위험합니다. 러그나 카펫에 걸립니다. 전선에 걸립니다. 가구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계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넘어집니다. 특히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현관도 위험합니다. 신발을 신다가 넘어집니다. 문턱에 걸립니다. 그럼 낙상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욕실 안전하게 만들기.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깔으세요. 둘째,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조 옆, 변기 옆에 다르세요. 꼭 필요합니다. 셋째, 샤워 의자를 사용하세요. 서서 씻다가 넘어집니다. 앉아서 씻으세요. 넷째, 비누는 액체형을 쓰세요. 고체 비누는 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럽습니다. 다섯째,
물기를 바로 닦으세요. 젖은 바닥이 가장 위험합니다. 침실 안전하게 만들기. 첫째, 침대 높이를 조절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위험합니다.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가 좋습니다. 둘째, 침대 옆에 조명을 두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켜세요. 손 닿는 곳에 스위치를 두세요. 셋째, 바닥을 정리하세요. 신발, 옷, 책을 치우세요. 넷째,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조명을 켜두세요. 센서 등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거실 안전하게 만들기. 첫째, 러그나 카펫을 치우세요. 꼭 필요하면 미끄럼 방지 테이프로 고정하세요. 둘째, 전선을 정리하세요. 벽을 따라 고정하세요. 바닥에 널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셋째, 가구를 재배치하세요. 동선을 넓게 만드세요.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보호대를 붙이세요. 넷째, 물건을 낮은 곳에 두세요. 높은 곳에 있으면 의자에 올라가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계단 안전하게 만들기. 첫째,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꼭 잡고 오르내리세요. 둘째,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세요. 계단 끝에 붙이세요. 셋째,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더 위험합니다. 넷째,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마세요. 현관 안전하게 만들기. 첫째,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세요. 문턱이 높으면 걸립니다. 둘째, 신발장 옆에 의자를 두세요.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으세요. 서서 하다가 넘어집니다. 셋째, 현관 조명을 밝게 하세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첫째,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세요. 1에서 2cm가 적당합니다. 평평한 것보다 약간 굽이 있는 게 낫습니다. 둘째, 뒤꿈치가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슬리퍼는 위험합니다. 벗겨집니다. 셋째, 미끄럽지 않은 밑창을 선택하세요. 고무 밑창이 좋습니다. 넷째,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크거나 작으면 위험합니다.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첫째,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세요. 손을 쓰지 말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세요. 10회씩 하루 3번 하세요. 허벅지 근육을 키웁니다. 둘째, 한 발로 서기를 하세요. 한쪽 발을 들고 10초 버티세요. 양쪽 다 하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세요.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셋째, 뒤꿈치 들기를 하세요. 벽을 잡고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10회씩 3세트 하세요. 종아리 근육을 키웁니다. 넷째, 다리 들기를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세요. 5초 유지하세요. 10회씩 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웁니다. 다섯째, 걷기를 하세요.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여섯째, 태극권을 배우세요.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시력도 확인하세요. 첫째, 1년에 한 번 눈 검사를 받으세요. 안경을 맞추세요. 둘째, 백내장이 있으면 수술하세요. 잘 안 보이면 넘어집니다. 셋째, 집안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위험합니다. 약도 확인하세요. 첫째,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진통제가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약을 줄일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하세요. 첫째, 혈압을 조절하세요. 혈압이 너무 낮으면 어지럽습니다. 너무 높아도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당뇨를 조절하세요.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습니다. 셋째, 파킨슨병이나 관절염을 치료하세요. 보행이 어려우면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앉아서 10초 기다렸다가 일어나세요. 둘째,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세요. 지팡이나 워커를 쓰면 안정적입니다. 늙어 보여서 싫어 라고 하지 마세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술을 마시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넷째, 발톱을 짧게 자르세요. 발톱이 길면 신발이 안 맞습니다.
만약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진 직후 대처법입니다. 첫째, 당황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진정하세요. 둘째,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머리, 팔, 다리, 엉덩이를 살펴보세요. 통증이 심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움직이지 마세요. 골절이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넷째, 도움을 청하세요.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외치세요. 전화기가 가까이 있으면 119에 전화하세요. 혼자 사시면 응급 호출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다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어나세요. 첫째, 옆으로 구르세요.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세요. 둘째, 네 발로 기세요. 무릎과 손을 바닥에 대세요. 셋째, 튼튼한 가구로 기어가세요. 의자나 소파로 가세요. 넷째, 한쪽 무릎을 세우세요. 다섯째, 가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섯째, 의자에 앉으세요. 10분 정도 쉬세요. 어지러운지 확인하세요. 일곱째, 괜찮으면 천천히 걸어보세요. 다쳤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다리나 팔에 통증이 심하면 골절릴 수 있습니다. 둘째, 즉시 119를 부르세요. 셋째, 따뜻하게 하세요. 담요를 덮으세요. 바닥에 오래 누워 있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넷째,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머리를 부딪혔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첫째, 즉시 119를 부르세요. 머리 부상은 위험합니다. 둘째,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름, 날짜를 물어보세요. 셋째, 토할 것 같으면 옆으로 눕히세요.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넷째, 출혈이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눌러주세요. 넘어진 후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통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세요. 골절릴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를 부딪혔으면 병원에 가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드시면 꼭 가세요. 셋째, 의식을 잃었으면 즉시 119입니다. 넷째, 구토, 어지러움, 두통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뇌진탕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어나지 못하면 119를 부르세요. 넘어진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첫째, 왜 넘어졌는지 원인을 찾으세요. 장애물이 있었나요? 어지러웠나요? 신발이 문제였나요? 원인을 제거하세요. 둘째, 의사와 상담하세요. 넘어진 이유를 말씀하세요. 약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세요. 넷째, 낙상 공포증을 극복하세요. 조금씩 활동을 늘리세요. 두려워서 안 움직이면 근력이 더 떨어집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집안을 점검해주세요. 위험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손잡이를 설치해드리세요. 둘째, 운동을 함께 하세요. 산책을 같이 가세요. 셋째, 신발을 선물하세요. 안전한 신발로 바꿔드리세요. 넷째, 응급 호출기를 준비해드리세요. 혼자 사시면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혼자 넘어지셨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 장소, 욕실, 침실, 거실, 계단, 현관, 집안이 70%입니다. 예방법, 욕실의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침실의 조명, 거실 정리, 계단의 손잡이, 안전한 신발, 근력 운동, 시력 확인, 약 확인, 만성질환 관리.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친 곳 확인하고 도움 청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다쳤으면 119. 낙상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